자, 지금부터는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 중이고 일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강목을 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35명이 연행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은 일부 시위대에 성추행을 당했고 취재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은 세종문화회관 쪽이라면서요? 네, 지금 제 뒤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지금 건너편 광화문 KT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오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면서 마무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 주변에 지금 시끄러워서 제 말이 좀 전달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지금 저희 중계차를 둘러싸고 노래를 크게 틀고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해달라면서 크게 항의하고 함성을 짓는 등 그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청와대로 행진을 했는데요. 지금도 청와대 인근에 수백 명이 모여서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든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시민들은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취재 차량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폭행을 가한다든가 심지어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네, 오전부터 제가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봤을 때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청 광장까지 왕복 10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가득 빽빽히 차 있을 정도였는데요. 한때 현장에서는 통화가 끊어지고 또 메시지 전송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당초 100만 명 정도가 참석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자 집회에 500만 명이 왔다, 또 2천만 명이 왔다 이렇게 고조되어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2천만 명이면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인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참가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JTBC는 주최 측 추산의 숫자를 앞으로 보도하지 않고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집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에서 나온 주장,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 주장 중에서 공통된 주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정권 퇴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주최 측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말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당장 방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집회도 함께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는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결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면서 검찰이 잘 해주기를 성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까도 양파, 이게 법무부 장관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상황이 정권 게이트고 헌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집회를 취재하던 저희 JTBC의 여성 카메라 기자가 성추행을 당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저희 취재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일부 기자들은 폭행을 당한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집회는 좀 흥분되고 과격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 JTBC의 한 기자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성추행을 다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저희 JTBC 여기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때렸고 또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 차량이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15분 정도 시위대에 둘러싸이기도 했는데요. 차를 발로 차고 가진 물품으로 차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차량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는데 그럼 많은 집회 인원이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청와대 앞에서는 일부 충돌도 벌어져서 35명이 연행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중계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급하게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시위대 인파 때문에 청와대 앞까지는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앞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해온 상황을 대신 전해드리자면 현재 시위대 수천 명이 청와대 사랑차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장한 남성들 100명 정도를 앞세워서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들은 하늘문이 열렸다,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그리고 청와대 경호 인력까지 뒤엉킬 경우 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청와대 행진에서 충돌이 있어서 30여 명이 연행됐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들은 청와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후 사랑채 쪽으로 장소를 옮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탈북자 단체회원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경찰은 이들 중 35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시위가 이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는 나왔습니까? 네, 초반에는 시위대 내부에서도 시위 방식 등을 두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서로 단합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잠시 긴정기미도 보였는데요. 이후 그러다가 다시 또 내일부터 집회 참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감정이 다소 격해지면서 현재는 경찰과 충돌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위대들은 또 내일 밤새 청와대 앞을 지킬 예정이라면서 충돌 상황은 또 얼마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내일도 다시 모인다는 건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한 목회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들이 시위를 이어가면 도시락과 각종 음식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청와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집회는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등에서 나뉘어서 시작됐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기독교계 일부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작 전에는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기도회에서는 공산주의 같은 이념적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서효정 기자. 문재인 퇴진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단상에 올라온 발언자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외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하려는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좌도 우도 아닌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입니다. 하지만 무대 옆에서 음료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상징인 태극기 모자를 썼고 책상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뜻하는 국본의 회비함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 측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래 기도회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원래 기도회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는 거는 지금 기도회를 마친 일부 참석자들은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들이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기도회가 끝난 시청 앞 광장에선 교회 플래카드가 사라지고 바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저항대회가 이어졌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태풍 피해는 외면한 채 장외 투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는 동원 집회고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집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정에 없던 태풍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집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태풍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은 정쟁을 위한 동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할 일은 동원 집회가 아니라 태풍 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막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도를 논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로,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는 자발적 집회로 표현하며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오늘도 집회에 몇 명이 모였냐를 두고 숫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였다는 주장에 판타지 선동이라고 비난한 한국당은 오늘 300만 이상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3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 인원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화문 서초동 대광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은 왔겠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공식적인 통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집회 인원을 둘러싼 여야의 숫자 논쟁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 집회 참가자가 10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이라고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집회 참여 인원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활용한 페르미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여한 사람 수가 마치 세대결의 결과처럼 비춰지자 경찰은 2017년 초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집회 인원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기 마련이죠. 페르미 기법이나 대중교통 이용자 수 등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이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고심 끝에 주장만 있는 집회 인원 숫자는 보도하지 않고 현장에 대한 성실한 전달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물체를 집어삼켜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블랙홀은 인류가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을 연구해온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그 이름과는 달리 그다지 검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에너지를 빨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뱉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설사 블랙홀에 빠진다 해도 분명히 탈출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먼 우주 저편의 이야기. 오늘의 세상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블랙홀은 어찌할 것인가.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 집회에 이어서 오늘 광화문은 그 반대편의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물론이고 국정감사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을 메우고 있는 외침. 한 사람을 둘러싼 이 이슈가 모든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린 이른바 블랙홀 정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블랙홀의 끝이란 있는 것일까? 당신이 블랙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말라. 탈출구는 있다. 스티븐 호킹은 절망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에 탈출의 방법 또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그는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두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강연을 했는데 그 두 손가락마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도 안면 근육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으로 여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회를 찾아내려 했으니 호킹 박사에게 있어서 블랙홀이란 과학의 영역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더 이상 칠흑 같은 감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빠져버린 오늘의 블랙홀 역시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없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어둠의 시면을 또렷이 바라본다면 탈출구란 어딘가 분명 존재하고 스티븐 호킹이 남긴 그 말처럼 블랙홀이란 그다지 검지 않을 터이니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그 집회 인원은 많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던 그런 집회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모양이긴 한데 다만 연행된 집행 참가자 수는 저희들 취재해봤더니 더 늘었습니다. 일부에서 35명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6명입니다. 김태형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지역에는 지금 저희 중계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중계차는 조금 전까지 시위대에 의해서 고립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빠져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일부 연결 때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철수했습니다. 다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그리고 청와대 경호 인력까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연행자가 35명이라고 아까 보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11명이 더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부터 시위대들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냈고 사랑채 쪽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목을 휘두르는 등 일부 참가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44명을 공무집회 혐의로 체포했고 청와대 앞에서 경찰 간 폭행 등 폭력 시위로 지금까지 연행된 사람도 46명이 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 해와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서 나누어 조사 중입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 앞에 남아있는 시위대는 밤을 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현재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일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 보수단체 소속인 집회 참가자들인데요. 이들은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밤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8시 반부터는 경복궁역부터 청와대 사랑채까지 이어진 도로의 차량 통제도 풀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저희 JTBC 취재진의 피해는 더 늘어났다면서요? 네, 취재 중이었던 여성 기자가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성추행 뒤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15분 정도 고립됐다가 나왔습니다. 2명의 영생 취재 기자도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을 당했고 취재 차량도 일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청와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가장 기쁜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언제가요? 오늘 광화문에 있었던 보수 진영의 집회에서 특정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곳은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를 맡은 범국민투쟁본부입니다. 사전에 기도회도 있었고요. 전광훈 목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중에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우리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 근데 그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흔듭니까? 들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 예, 계속 아무튼. 들고 있었습니다. 예. 내면
30배, 60배로 돌려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집회 현장 곳곳에서 저렇게 봉투를 들고 헌금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기도 하는데 오늘 집회에서는 헌금을 뭐 거둔 겁니까? 이것도 자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기쁜 시간이고 내면 30배, 60배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자발적이지만 약간 강요적 성격도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디다 씁니까? 쓰는 곳에 대한 사용처가 헌금함에 적혀 있었는데요. 예. 현장에 있던 한 헌금함의 모습입니다.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돼버리는데. 물론 사역을 위해서 쓴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예. 헌금의 사용처는 전광훈 목사 마음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실제 전 목사가 알아서 쓰라는 건데 전 목사는 막말 등으로 계속 논란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발언도 많이 했고 사실 정치 세력화를 기도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이런 데 사용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헌금이라기보단 그럼 뭐 후원금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교적 발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명목상은 헌금이다. 헌금을 낼 경우 하느님이 30배에서 60배로 돌려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오늘 두 개만 하는 거죠? 예. 오늘 두 개만 준비를 해서 두 예. 개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장명, 선견지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오늘 집회는 역시 광화문 집회 소식인데요. 1시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집회에서는 잠깐 영상을 보면 저렇게 노래도 부르고 연설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연설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주로 노래는 앞에 이제 선전대처럼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무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군가가 많이 불려졌고 가요도 나왔는데 집회 참석자들이 조금은 따라 부르고도 어색한 가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국. 예, 정수라 씨가 부른 아 대한민국의 후렴구입니다. 예. 후렴구에서 두 번 반복됐는데요. 따라 부르다 보니 아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라고 저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같이 외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집회의 목적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였는데 물론 같은 조국은 아닙니다만 발음이 예.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발음이 같다 보니 조국 사랑하리라를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예. 현장에 류정화 기자가 있었는데요. 류정화 기자도 저 노래를 듣고 잠깐 갸우뚱했는데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던 집회 참여자들도 일부는 대다수는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예.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오늘 집회는 여러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별도로 한국당도 바로 맞은편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약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듯한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하다 보니 그런 모습도 좀 목격이 됐습니다. 예. 앞서 이제 봤던 전광훈 목사가 맞은편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다.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보자. 한 15분 정도 들어보자라고 했었는데 한국당 지도부의 인사말이 좀 길어지자 예. 투쟁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던 이재호 전 의원이 나와서 너무 길다.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